해외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1위는 역시 K-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수로는 BTS와 블랙핑크가 가장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음으로써 전반적인 지표 상승을 이끌었고 그 영향력은 2022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영화 역시 여전히 기생충과 부산행이 꼽혔습니다. 영화 인기작은 개봉한 뒤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영향력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스타에는 배우 이민호가 뽑혔는데요. 2022년 3월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파친코의 흥행과 직결된 것으로 이 역시 콘텐츠의 흥행이 스타의 인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일본 문화의 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해외 주요 국가의 K컬처 콘텐츠 이용 현황을 살펴보는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외 26개국 38,000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인지도에 대한 질문은 한국 문화 콘텐츠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인지는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22.8%가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나머지 응답자의 47.4%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로는 역시 K-팝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가장 많이 경험해본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세계 속의 한 식당과 한국 음식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로 보이는데요. K-콘텐츠의 인기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브랜드 파워 지수 조사 역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1위 K-팝 외에 2위 한식, 3위 한류 스타, 4위 드라마, 5위 IT 기술과 관련 제품, 브랜드 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래전부터 IT 제품과 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던 이미지였으나 이제는 한국의 이미지가 K-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K-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경로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었는데 2016년 40% 수준이었던 온라인 이용률이 이번 조사에서는 85%를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60.3%는 K-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핵심 이용 경로 조사를 볼 때 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 예능과 애니메이션은 유튜브를 통해 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의 인기는 K-팝 뮤직비디오가 보는 음악으로서의 특징과 글로벌 인기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툰의 순위 등장입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그린 신성한 이혼. 결혼을 후회하던 부부가 결혼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고백부부. 괴물로 변한 사람들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스위트홈. 2022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한 지금 우리 학교는 마술을 소재로 한 로맨스 판타지, 안나라 수만나라.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유미의 세포들.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조선 로코 녹두전까지 이런 히트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이 원작이라는 점인데요. 웹툰은 네이버, 다음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디지털 만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웹툰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콩글리시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웹툰이 해외에서도 한국 만화 형식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K라는 단어가 한국을 증명하는 브랜드가 되었지만 웹툰만큼은 K-웹툰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유의 태권도를 K-태권도라고 부르지 않듯이 웹툰은 역시 한국 디지털 만화를 부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만화 잡지가 30종 이상 나왔던 만화 부흥국 중 하나였습니다. 곧 일본을 초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만화 잡지들이 다 폐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작가들은 멈추지 않고 개인 홈피나 블로그에 자신의 만화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강풀입니다. 강풀의 순정 만화라는 작품이 다음 포털에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웹툰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강풀 작가의 모든 연재작들이 영화화됐고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까지 촬영 중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PC로 보는 웹툰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북미 지역과 유럽의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만화는 책으로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퍼지며 집콕 문화가 일반화되자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해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문화를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은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웹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럼 그동안 유명했던 일본의 만화보다 유독 한국의 웹툰 감성이 세계 시장에서 먹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의 젊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의 장르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야였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은 만화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편집자 중심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데 비해 웹툰은 누구나 창의력을 갖고 작품을 완성해 언제 어디서나 업로드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오로지 독자들의 판단으로 공평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혁신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네이버 웹툰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8위, 미디어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기술, 경영, 경제,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미국 경제 전문지입니다. 2008년부터 매해 창의적인 사업 모델과 혁신적인 문화를 만든 기업을 선정해 세계 50대 혁신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패스트 컴퍼니는 한국의 웹툰이 어떻게 콘텐츠 최강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웹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플레이어로 등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이 넥스트 마블이 될 만한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툰의 성장은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종이 만화책을 읽던 일본인들조차 모바일로 읽는 한국 웹툰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일본 웹툰 시장의 1위는 카카오피코마와 2위는 네이버 라인으로 한국 웹툰이 장악했습니다. 이에 일본 콘텐츠 업계는 한국의 발전에 놀라는 동시에 일본이 뒤처졌다는 위기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K 콘텐츠는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 3명 중 2명은 처음 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면 구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산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BTS 멤버 RM은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RM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솔로 앨범 인디고의 홍보를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RM은 K-팝 등 여러 장르에 대해 K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지겹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를 모두 K-팝이라고 부르는 것이 질릴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한 품질 보증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